호주 핵잠의 문제에 대해서는 IAEA 그 안전조치협정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문가 언론의 보도였고 유흥원 기자님 질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토론자로서 원활한 두 분께 일단 한 가지씩 질문 드리고 이건 나중에 답을 해주시면 그 핵무용론 말씀하셨잖아요. 핵업체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확장 억제를 하고 NPT를 하는데 물론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제 질문에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정성장 박사님께는 1단계까지는 좋은데 2단계 4단계 균형론에서 2, 3, 4단계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키워드 위주로 도대체 어떤 비상 상태가 되어야 NPT를 탈퇴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답할 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플로어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끝나죠? 화면에 나오시는 걸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전혀. 안녕하세요. 김성엽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SSN 추진 도입의 배경이 북한에 가중하고 있는 북한의 가중하고 있는 잠수함이죠. SSDN 숨길 수 있다. 영무함 등 이제 SSDN으로 어떻게 하면 좀 추진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발제해주신 내용 보면은 북한에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되게 주목받고 있는 핵잠 도입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SSN 추진 도입 배경의 가장 큰 지금 중심 사항이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북한의 지금 잠수함 핵무력이 굉장히 최고도화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난해 9월에 러우 사태, 러시아랑 북한 정상회담 당시에도 SSDN 관련한 기술 전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핵무장이 안 필요한다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한 10분간 질문을 더 받고 마지막 5분씩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김동엽 토론자님도 답할 시간 드려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저한테 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 뒤에는 김동엽이라고. 김동엽은 맞는데요. 제가 발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핵무장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더 알겠습니다.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김동엽 교수님이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성장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이병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핵을 무장하자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물론 다 이게 공론화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철저한 결국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전술핵 정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 정도를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핵무장의 로드맵 같은 걸 가지고 북한에게 우리가 북한의 핵 협상에 너희들 핵 포기하면 경제 해제 제재해줄게 이렇게 하고요. CVID 하면서 일괄 타결이냐 단기적 타결 이거 가지고 이제 하노이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저는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한국의 전술핵 배치 또는 우리 한국의 핵무장 이런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핵무장을 꼭 추진하기보다는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 질문하신 거죠?
네, 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경희대학교 자유롭게 경영대학원의 김 교수님 박범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성장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방법은 핵 자랑 잠재적인 능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이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단독으로 자꾸 이제 보면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주변국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제일 적절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나름대로 잠재를 가졌기 때문에 일본은 과연 현재 북한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당성 차원에서 특히 안보적인 차원의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계속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일본이 북핵 미사일 기업에 대해서 특히 핵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거에 따르는 우리가 공동으로 필요하다면은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여론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호주는 마찬가지. 호주도 이제 현재는 단지 미국을 통해서 또 영국이 이제 기술 제공해주고 미국 영국과 같이 해서 이렇게 잠수함을 확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동참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지. 근데 일부 제가 이제 호주에 있는 외부 인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쪽도 좀 가능하다 싶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영원 기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현재 LIG에 있고 군에 있을 때 무장 분야 상대로 30여 년 이상 공부를 해서 핵 무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핵 공격 능력을 갖춰야지만 저게 완성된다고 보는데 그럼 핵 잠수함 이런 것보다도 핵 폭탄과 핵 미사일을 결국 가져야지만 핵 무장 능력을 갖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드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오픈해서 가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지만 개발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기자님께 여쭤보는 건 저보다도 기자님이 훨씬 더 폭넓은 정보들이나 이런 걸 경험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 2년 만에 갖춰진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오픈돼서 진행이 될 때 핵 폭탄이 미사일이 유도되고 날아가고 투하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익스포스 체인이라고 그게 폭발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핵의 폭발력을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들을 갖추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도 필요할까? 모든 것이 오픈돼서 진행될 때 이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한남대 법학부 3학년 김재현입니다. 김도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핵무장 시 북한과의 도발 전쟁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시로 인도, 파키스탄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비무장지대 남북 2km씩 총 4km 그 유엔사도 중간에 껴있는데 북한에서 감히 도발을 해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엔사도 개입이 돼 있고 비무장지대 총 4km 이게 있는데 북한에서 도발을 감히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오나요? 스위치가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있죠. 잘 몰라서요. 이해를 볼게요. 우리 정성양 교수님께 지금 아까 숫자가 나왔는데 한국의 숫자라는 개념이
이 폭탄을 말하는 건지, 미사일 탄도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술핵을 파악하는 건지, 저희 이제 뭐 추정치가 뭐 70개니 100개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 기간만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주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정말로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어떤 공산주의 그 체제의 그 특성을 살려서 정말 단기간에 막 이렇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 연구에 여러 잘해본 중국보다 더 빨리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후발부가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금 몇 번째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엄청 여유도 많고 정말 한가하다 태평하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보면 외국 기자들이 취재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긴장되고 이거 전쟁 일보 직전에 그러한 분위기를 잔액 같은데 와서 보면 너무나 대한민국 평온해서 그것 또한 놀래고 간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각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거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대응하는 게 미국의 확장성, 미국이 해주겠다. 지금 이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믿고 있는 거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한 70년 넘게 그래도 못 믿겠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오늘 발표한 이런 데는 다 몰라요, 하나도. 근데 감각적으로 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 왜냐하면 여태까지 북한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치관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보면 시간만 벌어졌고 제대로 고도하는 시간 벌어졌고 결국에 지금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막 인계질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렇게 걱정하는 것이고 문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도 우리도 스피디하면서도 좀 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해서 그런 거죠. 위험해서. 먹힐 것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도희 교수님이 뭐 우리 화력 지수가 5인이 35 얘기하는데 그거는 핵을 뺀 거 한 화력 지수 때 사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핵을 깨쳤는데 핵을 내가 어디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화력 지수로 해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우리도 걱정 안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더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 도대체 우리는 대비해서의 우리는 어떤 국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판단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이 그렇고 또 국민들은 그래도 한 70% 먼저 상당히 이거는 괜찮아요. 아까 참 관료들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참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내놓고 좀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걸 주장하는 기업가 내가 하는 게 많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정몽준 의원이 한번 핵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한번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도 좀 해야 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설득도 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마저 그냥 그냥 핵걱정을 믿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더 이상 시간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그 어떤 현실적인 제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잠재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아까 또 전원주량사라고 같이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현실적인 방법이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위해서 정말 그 노력도 쉽지가 않다. 내가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모든 칼자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만 설득되면 일사천리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맥메스터하고 국방부장 누구였죠? 매티스. 맥메스터가 뭐 안 되면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부장시켜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미국에는 안보보장이라는 정치적인 사람 그런 발언을 했고 상당히 또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그러한 띵크탱크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까 그런 걱정을 해보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계속 오랫동안 봐왔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전략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런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목소리를 좀 내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하면 또 트럼프가 밖에서 걱정할 것만 아니고 딜하자 그러면 우리 할 테니까 그러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해서 이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약간 컨트롤 파워를 만들고 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놓은 것도 듣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걱정해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 이제 오늘 핵무장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축이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사실 제가 국민학교 때는 우리 그 핵화생방에도 비닐 쓰고 그 요소 비닐 쓰고 훈련 대학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억 나시죠? 저희 연대는 때. 근데 어느 사이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가장 정반할 게 뭐냐면 국민 교과식도 갖고 미국이나 일본은 가서 매뉴얼도 만들고 국민 행정도 만들어서 뿌리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냐 하와이에서도 하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민방위 훈련 한다고 하는데 뭘 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세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방어적인 소극적인 어떤 이런 방어 체계, 방어에 대한 관심 또 그러한 국민의 교육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민방위 통합장치에서 한계를 필요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도 강조가 중요하다. 그런 일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럼 뭐 미국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천명국 박사님 하실 말씀 짧게 해주세요. 그냥 보내긴 좀 아쉬웠어요.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짧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만. 김동혁 교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남한이 책을 가지지 않는 편이 오히려 한반도 동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견을 밝히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차 대전으로 돌아가고 미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핵무장을 했죠. 핵을 개발했죠. 결국은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핵 개발을 했을 때 소련 역시 굉장히 많은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지만은 미국 한편만 핵을 가진다면 분명히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휘두르는 그 헤게모니 속에서 수동적으로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 거기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하고 결국은 이 스파이 능력을 아주 활용해서 귀를 쓰고 구소련이 핵무장 개발을 해서 이제 핵무장에 성공하고 난 밸런스를 맞춘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록 양국이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재래식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핵 균형이 절대로 평화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국은 정말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는 나라인데 과거 한 나라에서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재래식 어떤 전쟁 그 부분을 김 교수님 말씀으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양국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마 한쪽만 일방적으로 핵을 가졌다면 예를 들면 인도만 핵을 가졌다면 보다 큰 재래식 전쟁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요.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전이 그 정도로 적절한 선에서 통제가 되고 방지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적용해 본다면은 북한이 물론 적절한 NLL이나 우리가 MDL 이쪽 수준에서 적절한 제한된 수준의 어떤 도발을 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핵을 가지더라도 그런 말씀 드리셨는데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된다면은 제 생각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 절대로 그 어떤 선을 넘어서는 대단을 넘어서는 그런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범죄에서 보면 보다 큰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김동혁 교수님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멘트가 할 만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박철구 장관님 완료고 여기까지. 2부 행사는 예. 제가 볼 때 나올 만한 기술적인 질문에서부터 기술적인 질문하고 여러 생각들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합참 우리 선반이라는 느낌 질문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합참의 군사 전략과의 핵WMD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준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 있고 핵 전략 기획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전략 기획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고 개인적인 입장은 핵무장이 하면 너무나 좋겠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지역적이고 협소해서 부분이 저한테 보이는 미국이 핵 개발을 한 이후에 한 70년이 지났는데 냉전 시대에 우리가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2개국밖에 없다고 착각을 했는데 70년이 지난 상태에서 10개국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 김동엽 박사님께서 드리고 싶은데 과연 향후 70년 지났을 때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지금처럼 10개국이 될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 손자병법에서처럼 물론 우리가 핵무기 없이 싸워서 이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핵무기 없이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자, 이제 답변은 오늘 발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시는데 질문한 230초 이내로 하시고 제가 논쟁을 이렇게 나서 그런지 그러니까 많이 이거 질문을 많이 흡입하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곤조곤 좀 약간 낮은 톤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유용원 기자님 이제 저쪽에서 방산업체 인문학 가신 한 1분 해주시고 나머지 오늘 주인공이신 두 분께 뭐 4분에서 5분 정도 드리고 지금 상총장님이 점심 준비 때문에 막 뭐라 그러시는데 이제 시간 통제를 안 할 테니까 다 고려하셔가지고 적당히 키워드 위주로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수로 쭉 돌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 뭐 핵이 있으면 좋고 핵이 있으면 융통성도 있고 좋은 작전도 하고 전술적 변화도 있겠죠. 앞서 말씀하신 또 한 분이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약간 저는 걸리는데요. 저는 뭐 가만히 있으니까 먹힐 것 같다 자꾸 그러시는데 아직도 먹힐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먹힐 것 같으세요? 저는 그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가 먹힐 것 같다, 자꾸 먹힐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베트남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신이 뭐 예를 들면 뭐 무장력이 낮아서 우리 뭐 젊은이들이 MZ 세대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참 우리가 비교를 할 대상이 그래서 천명국 선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신 게 소련과 미국이 헷갈렸을 때와 지금 왔을 때와 우리를 지금 비교해야 될까?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분석에 수진했는데 그 분석 수준이 안 맞아요. 논문이라면 저는 바로 탈락됩니다. 죄송하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비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않겠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도 파키스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핵을 양쪽이 갖고 있으면 분쟁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죠? 분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쪽만 가지고 한쪽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핵을 가진 쪽은 힘을 갖고 있고 핵을 안 가진 쪽은요. 그거에 대한 억지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핵만 억지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까 5등 했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남북한은요. 양쪽 다 핵이든 재래식이든 양쪽 다 뭘 갖고 있다? 억지력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억지력 작동 안 하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5등이 억지력이 작동 안 하고 있다군요. 전부 책임 회피십니다. 좀 무역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겨야 돼요. 군사적으로. 그죠? 군사적인 작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북벌을 하든 아니면 북이 쳐들어와서 수복을 해서 가든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군사적 통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군사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통일이 돼요. 되는데 1954년 7월 27일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전 세계 169개 중에 1위는 국민소득 64불. 전 세계 꼴찌 2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쟁 나고 양쪽 다 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핵을 갖고 있는 북한, 핵이 없지만 전 세계 5등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강의 기적, 대동강 기적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한반도 땅은 앞으로 50년이 100년 동안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공멸이에요, 공멸. 공멸입니다. 물론 그걸 양쪽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전 수준에서 아니면 그 수준에서 계속 공부 속에 살아야 돼요. 공부에 살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이 잘 모르지 소위 말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 70년의 분단을 살면서요 엄청나게 도발이 있었죠. 예, 유엔사 있었습니다. 중전지대가 작동했어요. 그런데도 부분 염청도 사건도 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9.19 군사합의가 있어서 버퍼전이 있었음에도 또 육사합의라는 게 존재해서 예, 있었음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육사합의가 날라갔어요. 그죠? 예, 9.19 군사합의 없습니다. 남쪽 간에 북쪽 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소위 완충구역과 안전기 다 제거됐고 대화도 없어요. 유엔사 있다고 DMZ 있다고 4km 쓰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저는 더 생긴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SLBM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SLBM과 핵잠에 관련 우려를 하기 때문에 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냐? SLBM이랑 북이 핵에 관련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접대치 않죠. SLBM을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 사멸을 하기 위한 다양한 해군이지만 대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대응은 존재해요. 북이 SLBM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핵을 해야 된다. 그 논리를 좀 너무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차분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취지가 핵탄두 핵미사일은 결국 핵무장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국가의 의지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쯤 걸릴까를 저는 원래 그런 기술적인 측면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따져본 적도 없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최소 한 1, 2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초년병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 책임자인 오원철 박사님을 장시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국가의 의지, 통수권자의 의지, 프로젝트 매니저 그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민간군의 원자력 기술 플러스 군사적인 측면에 우리에게 국방과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핵탄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폭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도 오펜하이머와 그리구스라는 투탑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성공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영양 그리고 플러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사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러스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제 유영원 기자님이 제시한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저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핵잠, 원잠 용어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잠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잠이라는 것은 자칫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엔진으로 추진하는 그게 잠수함이라면은 원잠이라는 용어가 덜 공격적이고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군문에 계신 분들은 핵잠이 정확히 익숙하겠지만은 저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원잠이라는 용어가 좀 더 순화적이고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면 그건 핵잠이 맞겠지만은
엔진 자체가 원자로를 가동해서 한다면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 원자력 협력증이 2015년에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20년이 갑니다. 앞으로 한 10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유기자님이 제시하신 그게 우리 전홍축은 미국은 군사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할 때, 뭐 10년 후에 개정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수정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뭐 해야 되나, 뭐 협상을 벌여야 되겠죠. 물론 IAEA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뭐 판정이 있지만은 미국은 바이렉트럴하게 한국과 맺은 것은 분명히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미국이 원자력 협력 협정을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졌던 게 있습니다. 91년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적어도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현재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은 재처리 농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갖고 한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 핵무기 국가들이나, 저는 구석기, 신석기가 망한 것이 돌이 없어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물론 제가 바란 건데는 미국의 어느 미래에 저는 핵무기가 무용한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무기라는 건 최첨단입니다. 하이퍼소닉이든 레이저든 등등의 엄청난 저는 뭐 AI 등등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의 무기가 개발이 되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무장의 그림자가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레이턴시, 잠재를 갖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핵무장의 그림자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간이든 policy 서클에 있는 분이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핵무장의 그림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정부도 원자력 그리고 핵 정책에 대한 어떠한 policy가 없다고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육군에서 오셨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핵 무장을 어떻게 할 생각이 있다면은 적어도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핵 무장에 대해서 정책, 나아가서 원자력 정책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견도 있었지만은 한국이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데 대해서는, 확보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고 당장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제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일단 책을 보시면은 많은 의문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핵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최고 지도자의 확실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자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핵무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미국을 설득하고 주변국들 설득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부수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 임기 단임제 뭐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두골 대통령이 58년에 재임하고 그리고 3년도 안 돼서 핵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랑 지금 시대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원자력 능력 이런 걸 고려할 때 뭐 대통령의 결단만 내리면은 초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다만 또 트럼프가 대선됐을 경우에는 세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뭐 한국이 핵을 가지면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거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합리적인 판단은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합리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양국이 다 핵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그 분쟁은 소규모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인도가 전면적으로 파키스탄을 치고 들어갔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전면전은 없었죠.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 간의 국경 분쟁 보수 없이 발생하지만은 그 국경 분쟁에서 미사일 사용합니까? 뭐 대포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석기 시대 나 이제 그런 식의 전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양국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남북한 간의 분쟁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전면전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다. 그리고 북한 만약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뭐냐? 위기가 뭐냐면은 NLL을 이제 무력화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양국의 군사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다. 프랑스 전문가랑 이런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프랑스가 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평가할 때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핵무기 빼니까 그런 거고. 아니 원자탄 2발 맞고 일본이 그 강력한 일본이 왜 행복을 했겠습니까?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핵무기 한 발 떨어뜨리면은 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하고 자꾸 핵무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무장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핵 알러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최근에 일본을 방문했고 또 일본에 이제 뭐 기시다 총리라든가 외무상을 잘하는 사람하고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핵무장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만은 뭐 그 다음 차선이 뭐냐면 한국이 핵무장하고 곧바로 일본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일본이 먼저 핵무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따라갈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그 운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수준 핵잠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핵무장 그 다음 단계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핵잠재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최근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독일에서 가장 반핵 성향의 정당이 녹색당 아닙니까? 녹색당 내에서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이제 과거처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4강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돼야지. 한미동맹만 믿고 있다가는 미국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대한민국 지식인들 대부분이 다 중국을 하늘로 생각하고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죠. 뭐 김성혁 교수님 싫어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 세계가 지금은 미국이 가장 최강대국이고 패권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다각체제로 간다라고 전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항상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장 지금 바이든 행정부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과연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그 이후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핵무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곧바로 이제 뭐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말은 없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